이렇게 중요한 연구 대상수 산출을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곧바로 실제 연구 대상수 산출은 어떻게 어떤 패키지를 이용해서 하는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할 경우에 우리는 두 개의 가설을 세워놓고 검정합니다. 실제로 기존의 주장은 귀무가설, 연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은 대립가설로 설정을 해서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보이는데 실패하면 기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즉 무로 귀결한다,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 되돌아간다 해서 기존의 주장을 귀무가설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의 것이 기존 것보다 좋다는 것을 보이는 차이 검정, 우월성 검정이 될 테고,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가 바로 귀무가설이 되겠죠. 그럼 대조약과 시험리학 간의 차이가 있다를 대립가설로 설정하고 대조약과 시험리학 간의 차이가 없다를 귀무가설로 설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귀무가설이 오를 때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경우, 대립가설이 오를 때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경우, 이 경우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옳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약의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 입증되어서 시판이 되면, 이 경우죠. 또 약의 효과는 있지만 임상시험이 실패해서 그 약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 이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방금 보신 비대각 원소에 해당하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두 가지 오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범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효과가 없는 약을 복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가 약을 개발한 팀과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 일부에게는 아주 억울하지만 그래도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가 더 심각한 오류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알파,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베타라고 하고요. 아래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통계적 가설 검정 중에서도 양측 검정에 대한 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줄이려고 이 초록 색깔 선 있죠? 이것을 빨간 색깔 빗금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보다도 더 크게 바깥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베타의 값이 커지겠죠. 즉, 제1종 오류를 줄이려고 애를 쓰면 제2종 오류가 늘어납니다. 자, 반대로 제2종 오류를 줄이려고 애를 쓰면 어때요? 제1종 오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파와 베타를 동시에 줄여줄 수 없기 때문에 범하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유의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5% 이내로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검정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검정력이란 연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올바르게 입증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검정력이 됩니다. 바로 가설 검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확률인데요. 누구나 이미 다 아는 귀무가설을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굳이 다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연구자가 주장하는 이 옳은 대립가설을 표본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설 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테죠. 자, 따라서 이 확률이 바로, 이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바로 검정력이 됩니다. 자, 보통 검정력은 80% 또는 90%를 사용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란셋 저널의
에리뷸린 임상 시험에서도 우리가 연구 대상 수 산출을 할 때 검정력을 90%를 사용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상한 효과 크기에 자신이 없을 경우 이럴 때는 검정력을 증가시켜서 필요한 연구 대상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연구 실패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단 비용은 증가되겠죠. 자, 이제 귀무가설, 대립가설, 유의수준 검정력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인지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자료의 유형에 따른 분석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별, 암의 진행 정도인 TMN 스테이지, 재발 여부와 같은 변수는 속성 또는 범주를 나타내는 자료죠. 즉, 평균으로 요약하면 어색한 범주형 자료입니다. 어때요? 성별의 평균은 1.2이다. 암의 진행 정도, 스테이지는 2.7기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성별을 요약할 때는 남자 40명 40%, 여자 60명 60% 이렇게 빈도와 백분율로 요약하죠. 또 1기 환자는 10명 10%, 2기 환자는 30명 30% 이런 식으로 빈도와 백분율로 자료를 요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료가 바로 범주형 자료입니다. 의외로 컨설팅을 하다가 보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평균을 냈을 때 어색한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범주형 자료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할 때에는 교차표라고 하죠. 행과 열을 교차시킨 분할표를 작성해서 카이 제곱 검정이나 피셔의 정확 검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나이, BMI, 통증 척도인 BAS, 바스와 같은 연속형 자료는 어떻게 요약하고 어떻게 분석할까요? 자, 이렇게 숫자가 의미를 가질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 또는 중앙값과 범위로 자료를 요약합니다. 두 군간 통증 점수를 비교하고자 할 때 시험군은 평균 2점, 대조군은 평균 5점이다. 이렇다면 평균 차이 3점을 검증하고자 하겠죠. 이때는 두 군 간의 3점이라는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독립 T검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밖에도 생존 자료는 어떨까요? 도입부에서 보신 것처럼 생존 자료는 시점별 생존율을 추정하기도 하고 또 주로는 미디언 서바이벌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집단 간의 미디언 서바이벌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카플란-마이어 곡선을 비교하는 로그랭크 검정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대상수를 산출할 때에는 이 연구의 주평가 변수가 무엇인가? 그 주평가 변수의 유형이 어떠한 자료의 유형에 속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어디선가 저를 맞닥뜨렸을 때 제가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군당 100명이면 충분할까요? 라고 질문은 하지 않으시겠죠? 자, 하지만 저는 그동안 그런 질문을 무수히 많이 받아왔습니다.